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선택하겠다. 그럼 그냥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따닥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서 문서를 작업해야 되겠죠? 자, 클릭과 더블 클릭의 차이 아시겠죠? 그렇다면 드래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파워포인트라는 이 파일을 내가 여기다가 옮겨 놓고 싶어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옮겨지죠. 자, 이렇게 끌고 가는 과정을 드래그라고 하고요. 이때 끌어다가 놓는 걸 드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꺼번에 포함해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아무 거로나 하셔봐도 돼요. 어쨌든 어떤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서 끌고 가는 동작, 그걸 드래그라고 하고요. 이때 마우스를 떼게 되면은 드롭이에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파일을 배치할 때 많이 쓰겠죠? 드래그 앤 드롭. 자, 오른쪽 클릭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메뉴가 떠요. 거의 우리가 아마 컴퓨터를 쓰긴 썼는데 잘 못 썼다고 한다면 오른쪽을 누르질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우스에는 보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있죠? 왼쪽 마우스 버튼은 클릭해서 선택하거나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 버튼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사이에 보면은 바퀴가 하나 달려 있어요. 얘를 바로 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인터넷 잠깐만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잠깐 일어나서 말씀드리면 이 막대기 보이세요? 여기 있는 긴 막대기에서 이 조그만 편 보이세요? 즉 이 정도가 전체 화면이라면 지금 이 화면은 요만큼만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밑에 있는 내용들도 보고 싶다면 여기서 이 휠을 마우스에 있는 휠이라는 거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휠을 이렇게 굴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굴리면 반대로 이렇게 위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휠을 굴릴 때 뭐가 움직이냐면 이 네모가 움직이죠.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내가 이만큼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드래그도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창이 여기가 이만큼 열렸어요. 근데 나는 얘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창,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 가장자리 보면은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넓히거나 반대로 좁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창 하나만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죠. 혹시 창을 열었는데 전체적으로 펼쳐져서 나온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창에 대해 조금 덜 배워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거,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 되신 분? 여기서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에 있잖아. 얘를 굴려.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 가면은 주방에서 나올 때 내리거나 선생님 여기 이렇게 화면이 막 왜 또 여기는 또 엑셀 창이 같이 자방 시간에 여기가 엑셀하고 아마 닿지 않고 하나씩 있나 봐요.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엑셀을 하고 그냥 꺼버린 거예요. 창을 안 닫고 꺼버린 거예요. 여기 앉아있던 사람은. 그래서 그래요. 자, 인터넷 들어가주세요. 인터넷 내용을 보겠다가 아니라 창에 대해 볼 건데 얘는 이렇게 펼쳐져 나오네요. 자, 요거 한 번만 들어볼까요? 이건 인정 크기로 복원이어서 지금처럼 창을 좀 작게 봤어요. 자, 여기 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바가 보이죠? 이걸 스크롤바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화면에서 이만큼이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바퀴 보이시죠? 이건 휠이라고 하는데 굴려볼까요? 밑으로
그리고 가장자리 가면은 이렇게 두방 나서서 나오죠. 이때 누르면서 끌어보면은 크기를 늘리거나 안 되면 반대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 어렵진 않으셨나요? 이건 최대요. 정돌기까지 한번 네. 잠깐만요. 저 이거 좀 벗고. 이게 모습이 되니까 돌아다니면 조금 거추장스러워서. 오늘 영상 될것 같은 쉬우시면 이따가 그러면은 추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잠깐 그러면 난로를 껐습니다. 그걸 눌러서 하려는 게 아니라 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마우스의 휠을 아래로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누르면 올라가죠. 지금 이거는 스크러버라고 하는데 이만큼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어디만큼 보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서 그렇죠. 또 가장자리 가니까 이렇게 두 가는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누르면서 끌어보면 이렇게 넓히거나 좁힐 수가 있잖아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질문 주세요. 괜찮으시면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얘가 너무 이쪽 끄트머리에 박혀 있어요. 난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아까 드래그 앤 드롭이 옮긴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옮길 거냐면 이 위쪽에 이 넓은 바가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제목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끌어당기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쵸? 한번 적당하게 한번 끌어보세요. 그 다음 요 세 가지 버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짝대기 모양, 이 짝대기 모양은요, 최소화 버튼이라고 합니다. 최소화 버튼. 자, 이 짝대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화면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쵸? 예, 이거는 이제 최소화 버튼이라 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가려버리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창이 닫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꺼낼 수가 있는데, 꺼낼 때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인터넷 아까 열었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다시 나와요. 얘를 눌러서 최소화를 시킨 거는 여기 인터넷 부분, 여기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 버튼, 이거는 이제 최대화 버튼이라고 해요. 최대화 버튼.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내가 화면을 가득 차게 넓게 보겠다. 그럼 이 최대화 버튼을 꼭 누르면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최대화 버튼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시 나는 작은 화면으로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때는 다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마 최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버튼 모양이 사각형 두 개가 겹쳐있는 모양으로 바뀌어 있을 건데요. 이전 상태로 복원을 뜻해요. 얘를 딱 누르면 다시 아까 작았던 창 상태가 돼요. 자, 다시 누르면 최대화, 다시 누르면 작은 창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옆에 X는 닫기예요. 내가 이 작업 다 했어. 여기 있는 인터넷 창 닫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세요. 일단 창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여기까지 일단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계속 예를 들어 인터넷 창을 제가 띄워요. 나는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문서 작성을 하시고 회사원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있는 문서를 내가 작성을 해가지고 한글 문서로 남겨놔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아니면 이제 검색을 해서 뭐 파워포인트에 뭐 써먹는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 창을 띄울 테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하시겠지만 한글 창도 못 띄워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글은 아마 여기 한컴오피스 있을 건데
아직 얘 작성하려는 건 아니에요. 얘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다. 컴퓨터는 우리가 창을 여러 개를 띄워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가. 그게 이제 윈도우즈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다 이제 뭐라고 작성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네이버 뭐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한 내용들을 여기다 가져오려고 하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걸 눌러가지고 얘를 꺼내가지고 검색을 해서 여기 가져오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설명할게요. 이 창은요, 얘를 옆으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요, 이쪽에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옆에 뭘 띄울 거냐, 제가 띄워놓은 창들이 얘네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창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양쪽에다가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가장자리에 가보면 두 방향 화살표 나오죠? 창이 이쪽이 좁았으면 좋겠고 여기 넓었으면 좋겠으면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저 화면이 자, 다시. 자, 여기 제가 한글 창을 하나 더 열었어요. 사실 한글을 열지 않고 딴 거 열어두셔도 돼요. 뭐 지금 뭐 함수 연습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잠깐만 열어볼게요. 뭐 엑셀을 열어도 되고 한글을 열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은 없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럼 창이 두 개죠. 얘가 지금 인터넷 창이 있고 엑셀 창이 있고, 그러면 이 인터넷 창이나 엑셀 창을 내가 엑셀을 여기다가 놓고 싶으면 얘를 끌어다가 여기 옆을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옆에 들러붙고 반대쪽에 뭘 채울 거냐, 나는 인터넷 창 채울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채워서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떼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아까 제목 표시줄이라고 했죠? 얘를 뜯어내면 돼요. 다시 붙이려면 옆에 붙이면 돼요. 자, 위에다 붙이면 얘가 최대화예요. 다시 떼면 이렇게. 옆에다 붙이면 이렇게. 자, 창 한번 배치해 보세요. 안 되신 분 제가 질문 받으러 돌아다닐게요. 자, 작업 표시줄은 이 밑에 있는 까만색 바, 요게 작업 표시줄이에요. 마우스를 이렇게 두시면은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고, 이때 작업 표시줄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아니면 끌어다가 옆에다 두거나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작업 표시줄이 작업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옮겨지거나 하면 불편할 것 같다 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작업 표시줄을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을 누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아까처럼 화살표가 나타나지 않죠?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잠궈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눌러서 작업 표시줄 잠금을 풀면은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많이 넘겨서요. 우리 이번에는요. 챕터 3, 나만의 윈도우즈 탭 만들기, 개인 설정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26페이지입니다. 자, 배경화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윈도우 화면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가끔 내가 멋있는 배경화면을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멋있는 설경을 찍은 게 있다. 그럼 여기다 깔아 넣고 싶다든지, 그쵸? 그럴 때 여기 배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요. 개인 설정이란 곳이 있습니다. 개인 설정 한번 가볼까요? 그냥 이 바탕화면 이 배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거예요. 이때 개인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개인 설정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배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배경을 깔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고를 수도 있지만 찾아보기를 해서 내가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이런 사진으로 깔아서 넣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사진은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이 배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면 제일 밑에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배경이라는 메뉴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은
사용자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마땅한 사진이 없으면 찾아보기에서 내가 컴퓨터에 받아놨던 사진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진 폴더에 뭐가 없을라나? 뭐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아무 사진이나 있으신 분만 바꿔보세요.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건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진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기본 사진으로 바꿔볼게요. 사용자 사진 선택해서 거기서 선택해서 눌러요? 네, 없으신 분은 그냥 여기서 선택해서 눌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바뀌어지죠? 바뀌었어요. 닫으면 이렇게 바뀌어진 화면으로 있을 거고 아니면 다시 내가 기본적으로 윈도우 창 화면으로 보이게끔 하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한번 개인 설정 가셔서 배경을 네, 윈도우 창 사진 여기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색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색깔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굳이 많이 안 쓰니까 넘어갈게요. 잠금 화면은 뭐냐면 컴퓨터를 오랫동안 안 하면 컴퓨터가 잠금 화면이 걸리잖아요. 그 잠금 화면을 어떤 걸로 넣을 거냐 이런 거예요. 테마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배경이나 색깔, 마우스 커서 소리를 정해놓은 테마로 바꾸는 것을 테마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테마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테마 자체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은 책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긴 해요. 자, 저희는 그냥 배경 바꾸는 것 정도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서 배경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할 거는 31페이지에 있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조절하기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 설정. 네, 창 열렸던 건 닫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스플레이 설정. 여기에서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의 그 해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화면을 보는데 화면이 너무 작다 또는 화면이 너무 크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럴 때 여기 있는 해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32페이지에서는 1600에 900으로 골랐네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고르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게 이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상도가 낮으면요. 화면이 엄청 크게 보이면서 조절이 되는 거고요. 해상도가 작게 돼 있으면은 그만큼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초 배우시는 분들이 조절을 할 필요까지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정도의 해상도가 있고 그 해상도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아마 조절을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해상도는 모니터의 화면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글씨라든지 그래픽의 크기는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챕터 4번. 메모장과 워드패드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하기. 여기에서는 메모장과 워드패드를 활용을 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시다 보면 저는 메모장은 많이 쓰지만 워드패드는 많이 쓰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메모장을 여실 때는 여기 있는 이 돋보기 모양 요거를 누르시면 검색을 할 수 있게 창이 뜨죠. 여기다 메모장이라고 치시면
무엇인가를 적을 수 있는 메모장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메모를 적을 수 있게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여기 검색창을 누르시고 검색하는 화면에다가 메모장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뭐 꺼져 있다고. 뭐가 꺼져 있다고 떴어요? 여기다 채우고. 여기다.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있지. 영어로 해주셔서 나왔고요. 한영키 눌러서 네, 오,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올렸어요. 네. 아, 네. 바뀌었어요? 배경은 슬라이드쇼 말고 이거는 눌러서요.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요거는 눌러주시고 아까 슬라이드쇼는 뭐냐면 내 그림에 있는 거가 내가 바뀌는 지금 메모장을 넣었는데 메모장을 메모장을 치고 엔터 치시면은 메모장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다가 당연히 자, 이 메모장은 간단한 메모를 남길 때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 글꼴을 한번 맞춰볼까 하는데요. 상단에서 여기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서식을 눌러서 글꼴로 들어가 보시면은 글꼴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저희 책에 나온 것처럼 글꼴을 굴림체로 맞추고 크기는 20포인트로 맞춰볼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커서가 굴림의 20포인트 크기만큼으로 조절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키보드에 미음을 한 번만 툭 쳐주세요. A 말고 한영키 눌러서 해야 되겠네요. 미음. 굴림체가 없어요? 네. 서식에서 글꼴. 골골 갔는데요. 맑은 어디 없어요. 여기 요 막대기를 당겨 볼까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체들이 있어요. 못 찾겠으면 여기다가 굴림체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셔도 돼요. 확인. 글자 크기 20이요? 네, 20으로 할게요. 책에 20으로 돼 있으니까. 자, 메모장 같은 경우는요. 서식이라고 한다면 뭐 색깔을 설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또 일부분의 글자만 바꾸거나 이러는 것도 안 돼요. 그냥 진짜 서식이 없는 문자열을 적는 게 메모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번엔 한글 자음 미음을 한번 눌러볼까요? 미음 2. 이대로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키 보일 거예요. 한자키를 툭. 그러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오고 여기서 별표를 이렇게 누르면 별표가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 확인. 그럼 여기다가 미음을 쳐. 미음을 쳐. 미음을 치고 누르면 별표 8. 여기 8번이 별표잖아. 8번이 별표.
여기 내용 적는 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저장하는 것도 이후에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확인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은 뒤에 거 더 보셔도 됩니다. 워드패드는 사실 한글을 많이 쓰지 워드패드를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실 거냐면 40페이지 캡처 도구 활용하기로 갈게요. 메모장은 닫아볼까요? X 누르면 닫을 수가 있어요.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우리는 연습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장 안 할게요. 이번에는 캡처 도구를 연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되게 예쁜 사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인터넷의 사진들을 내가 저장을 하고 싶거나 활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활용을 하시는 게 바로 캡처 도구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캡처 도구라는 기능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을 저장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터넷을 이제 들어가 볼까요? 책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로 인터넷을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저도 그러면 크롬을 잠깐 눌러볼게요. 자, 여기 지금 파란색 이자 모양은 익스플로러고 요 옆에는 크롬이에요. 자, 이렇게 알록달록한 모양의 크롬 브라우저를 누르면 이렇게 구글 창이 바로 떴네요. 크롬은 여기 지금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이 있는 요 버튼 있죠? 이게 크롬이에요. 브라우저가 요즘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였다면 크롬 브라우저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이름을 알아두고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 구글 창이 떴나요? 그럼 요 위에다가 요 검색하는 데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진달래를 쳐볼게요. 진달래 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진달래에 대해서 검색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타나면 나는 진달래에 대한 다른 것들을 볼 게 아니라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진달래 이미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잘 됐나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볼게요. 우리가 사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쓸 때는 저작권이 큰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 사진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퍼서 나른다든지 이럴 때 저작권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용권을 수정 후 재사용 가능한 것들만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도구라는 걸 한번 눌러주실래요? 41페이지에 2번에 적혀 있는데 검색 결과가 나타나면 검색란 아래에 있는 이미지 탭을 우리가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도구라는 단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크기, 색상, 유형, 시간, 사용권이라고 나오게 돼요. 여기서 사용권을 눌러서 수정 후 재사용 가능. 이름이 바뀌었네요. 크리에이트 커먼즈 라이선스로 고쳐주세요. 네, 요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우리가 가져다가 써도 되는 것들인 거예요. 상업 및 기타 라이선스, 요게 뭐 어떤 뜻이냐면 저작권이 예를 들어서 저작자만 밝히면은 상관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트 커먼즈 라이선스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갖다가 퍼서 날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눌러볼까요? 마음에 드시는 사진 한 개만 눌러보세요. 어떤 게 좀 예뻐요? 저는 요 사진 누를래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사진이 보여요. 그쵸? 그러면 이 사진을 우리가 저장을 한다라고 할 때 저장을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캡처 도구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캡처 도구를 활용해서 저장해 볼게요. 자, 아까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댔죠?
요 검색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캡. 그러면 여기 캡처 도구라는 게 떠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캡처 도구라는 창이 뜨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끌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돋보기 누르셨어요? 네. 여기서 캡처 도구 또는 캡이라고 적으시면은 캡처 도구가 바로 보일 거예요. 네. 이걸 누르시고 내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화면이 약간 뿌얘지면은 캡처를 하고 싶은 영역을 끌어서 잡으시면 됩니다. 캡처 도구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눌러요? 새로 만들기. 네,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이게 뿌얘지면은 영역을 끌어서 잡아보세요. 새로 만들기 이제 눌러주시고 왼쪽 눌러서 밀어요. 하단으로 밀어. 그걸 이렇게 밀어. 가운데 그럼 안 되죠. 근데 이거 좀 봤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여기 보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캡이라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만큼이 캡처가 돼요. 아, 겹쳤다 이거죠. 이만큼을 아까 설명드렸죠? 일단 눌렀어. 이만큼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안 되신 분 잘 들고 계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바깥으로 끌어볼까요? 지우개. 이거 지우개가 다 지우개. 이거 눌러볼게요. 이거 지우개 해야겠다. 아유, 그기까지 누르셨어요? 새로 만들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개 지우면 안 되는데? 괜찮긴 한데 너무 많이 캡쳐야 돼.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왼쪽 상단 여기서부터 마우스 잡으세요. 여기서부터 누르면서 끌어요. 쭉 여기까지 하고 떼요. 하고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장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자, 했어요.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좀 이따 저장할게요. 저장 버튼은 이거예요? 캡처 저장 눌러주는데 지금 할 거예요. 잠시만요. 자, 네,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더 나가버렸네, 그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43페이지 5번과 같은데요. 캡처 화면을 저장을 하고 재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보시면 디스켓 모양이 있습니다. 얘가 캡처 저장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경로를 찾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여기 제일 위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바탕화면 보일 거예요. 이 바탕화면이라는 걸 찾아서 눌러주시고 파일 이름은 여기다가 클릭해서 진달래 이렇게 적어서 저장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는 우리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걸로 할게요. 바탕화면 누르고 파일 이름은 진달래라고 적고 저장. 아니 저기 바탕화면 들어가가지고 됐어요? 잘 오셨어요. 이 캡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지우고 진달래. 영어로 적혔다. 그죠? 자꾸 영어가 나온 거. 네, 맞아요. 한 바퀴 누르면서 바꾸시면 돼요. 진달래. 사진에서 많이 해야겠죠? 네, 그래야 돼요. 진달래 참. 진달래. 진달래. 달래 하고 저장. 그러면 바탕화면에 진달래가 저장합니다.
진달래 만약 저장한다면 바탕화면 한번 가볼게요. 이거 창 닫아볼게요. 창을 닫아보시면 진달래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따닥 열어보면은 진달래 그림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금방 보고 저장했던 거. 저장했던 게 있네요. 그게 아니고 바탕화면 그 찾아야지. 그래. 아니요, 이건 메모장이 아니라 사진 뷰어예요. 이거 아까 어디 하얀 바탕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 하얀 바탕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왔는데요. 이 지금 진달래라는 그림 파일을 더블 클릭을 열어서 사진까지 있는 화면이에요. 사진을 보여주는 뷰어가 사진 뷰어라고 하는데 제 자리는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제 자리에는 RC라는 다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그걸로 열어서 지금 제 화면이 까매서 그게 조금 왜 까만가 이런 분이 있으신 것 같아. 그죠? 왜냐면 제 자리는 지금 RC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이게 유틸리티라는 건데 깔려 있어서 자, 일반적으로 사진 뷰어는 이런 식으로 떠요. 이렇게 뜨는 게 아무것도 안 깔려 있을 때 화면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마케팅이나 다른 것들도 가르칠 때 제가 RC를 설치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자리는 RC가 깔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아까처럼 까맣게 그렇게 뜰 거예요. 네, 둘 다 상관없습니다. 잘 저장된 거예요. 자, 캡처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인터넷을 잠깐 들어가 볼까요? 뭐 크롬 아니어도 돼요. 어차피 사진을 캡처할 거는 아니고 지도를 한번 찾아서 그 지도를 캡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도 찾기는 뒤에서도 배우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번엔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게요. 자, 아까 전처럼 네이버 화면을 좀 가주실래요? 뭐 줌으로 열린 분은 여기 중간에 네이버를 눌러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네이버 화면에서요. 여기 보시면 밑에 지도라는 게 있어요. 뭐 지도 찾으셨어요? 여기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 창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 한일 컴퓨터 학원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이렇게 지도에 나올 거예요. 혹시 한일 컴퓨터 학원을 찾기 싫으신 분은 본인 집 주소를 찾아보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지명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화면 좀 작으니까 드릴게요. 네, 여기에 적으시면 돼요.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으신 분은 사업장 주소를 쳐보셔도 되고 사업장 성호를 쳐보셔도 돼요. 네, 잘하셨어요. 못 찾으시는 분 잘 찾으셨고 여기는 한 번만 칠게요. 그래 여기 보이죠? 그죠? 잘 보이네 이제. 자, 이 화면을 내가 여기 중복역서부터 여기 한일컴퓨터학원까지 요 보이는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내가 가끔 이제 초대장을 만들 때 약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약도를 저장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중복역 끄트머리가 보이니까 좀 당겨 놓을게요. 이렇게 당겨서 화면에 일단 잘 보이게 중복역하고 한일컴퓨터 학원이 잘 보이게끔 맞춰놔요.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아까와 같아요. 여기 돋보기를 눌러요.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최근에 우리 캡처 도구 쳤다 보니까 여기 나와요. 보이나요? 최근에 캡처 도구 해서 이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여기다 캡처 도구 치면 돼요. 자, 캡처 도구. 그러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하얀 어떤 화면이 떴죠? 요거 캡처 도구 화면이 떴죠?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이 좀 뿌옇게 변해요. 자, 만약 얘가 방해되면 얘를 끌어다가 딴 데다 이렇게 옮겨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캡처를 하고 싶은 왼쪽 상단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 떼요. 캡처를 눌러야죠. 그러고 새로 만들기 눌러야죠. 아까 했으니까. 그리고 하얗게 떴으니까 이제 여기서 딸 영역을 잡아야죠. 여기서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그러고 아까처럼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바탕화면에다 할게요. 너무 필요한 거 보이죠, 그죠? 새로 만들기. 다시 할 거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먹이 없어부터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잡았죠? 마음에 들게 잡았었는데 그러고 저장하시면 캡처 글씨에다가 캡처 글씨 쳤어요? 저장까지 하세요. 거기에다가 그 이름을 지금 저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죠. 새로 하려고. 캡처하고 저장까지 하시면 그냥 선생님 그 파일 이름 써야 되죠? 캡 바로 떴어요. 그리고 새로 새로 만들기. 만들고 그다음에 땡기고. 왼쪽 상단에서 필요한 네, 부분을 땡기고. 해서 잡았다면 저장. 눌러서 일단 우리가 바탕화면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캡처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이거를 약도라고 해볼까요? 선생님들은 지도도 놓고요. 컴퓨터에다가 지도 사진을 한일분부터 했으니까. 네, 뭐 약도든 지도든 이름은 알아보고 쉽게 저장하세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신 분은 요거 저장 눌러서 여기다가 이름을 바탕화면에 해놓는 게 편하겠죠. 지금은 바탕화면에 파일 이름은 뭐 지도, 뭐 약도 다 괜찮아요. 하고 저장하시면은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창을 닫아요. 약도 쓰고 그냥 저장 누르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약도가 또 저장된 거 보이죠?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약도가 잘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좋아요. 저도 잘 됐어요. 아,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아직 한글은 조금 시기상조긴 한데 한글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요거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보이세요? 여기 잠깐만 열게요. 딴 거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워드패드에 붙여라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한글 2010 못 찾으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네, 참 지금 다 닫으세요. 네, 다 닫으세요. 캡처 또 한 번 연습하려고. 한글 2010. 저희가 학원이다 보니까 방송하는 파일이 좀 많아요. 일단 주로 저장하는 거 바탕에다가 저장하라고 그러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학원 이제 많이 되고 많습니다. 한글을 열게요. 네, 그거 맞아요. 알아주세요. 지금은 문서를 작성한다기보다 캡처 기능을 좀 연습해 보려는 거예요. 한글이 여기 한글이 안 깔렸어. 다리 높여야 될 것 같아. 검색을 해도 안 뜨더라고. 한꺼번에 파자마 연.
죄송해요. 그러면 엑셀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은 없어요. 네. 안 걸리시고. 네, 그거는 제가 다음 번에 깔아볼게요. 글씨 좀 걸렸네. 정품 인증도 안 돼 있던데. 그거는 어디 여기 윈도우가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정품 인증을 받아야 아, 그것도 해볼게요. 그 자리가 최근에 설치를 했었던 자리라서 안 돼 있는 것들 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오시는 길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거 찾아오시는 길이라고 적고 엔터를 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 캡처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인터넷 다시 열어볼게요. 어차피 연습이라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여기 지금 밑에다가 지도를 누르시고 여기 밑에 인터넷 이거 눌러서 여기서 지도를 다시 눌러보세요. 아까 한 거 똑같이 할 거예요. 네이버를 가서 아까 똑같이 여기 지도 갈 거예요. 지도. 네, 아까 한 것처럼 또 검색을 해볼게요. 이번엔 어디 찾아볼까요? 학원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찾아봐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한일컴퓨터학원을 이렇게 쳤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아까 여기 한글 창에다가 붙여서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네, 한일컴퓨터 이렇게 쳤어요. 여기 검색창을 눌러서 아까처럼 캡처 도구를 쳐주시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영역을 잡아볼게요. 이거를 지금은 저장을 할 게 아니라 얘를 복사를 해서 아까 한글 문서에 붙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저장 옆에 보면은 종이 2장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얘가 복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요거 글씨 잘 찾으셨어요. 자,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다 캡처 여기서 듣고 새로 만들고 아니 안 보여줬어요. 아까 스크랩을 어디 이렇게 아까 진짜요? 여기서 밀었다. 했죠. 했죠? 얘를 이번엔 저장할 게 아니라 잠깐 쓸 거야. 그래서 복사를 이거 말고 그건 저장해. 자, 이번에는 복사 기능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사하세요. 지금 저장할 건 아니에요, 얘는. 이 복사는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만 쓸 때 그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도 적혀 있는데 43페이지 하단에 조금 더 배우기라는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캡처하면은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요, 지금. 그래서 복사 단추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아무런 표시가 안 떠요. 네, 뭐 얘는 뭐 저장 안 해도 되고 한글 아까 요 밑에 열었던 거 한번 눌러볼까요? 툭.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이면은 이렇게 아까 저장했던 게 가져와져요. 자, 복사할 위치에 커서를 놓고 단축키는 컨트롤 V인데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붙이기 있어요. 거기다 그냥
여기다가 복사. 마우스는 붙이기. 그러면은 아니, 붙이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여기 있죠. 아까 이거 한 거예요. 아니 이거 클릭해요. 그래서 V를 쭉 여기다 갖다 놓고 같이 오른쪽 누르고 마우스 있어요. 클릭. 그러면서 V를 쭉 그러면 붙여놓고 붙여놓고 붙이기. 세 번째. 네,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딴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하나 오시는 길 해놓고 네. 복사해서 올리니까 네. 그림이 이 글 위에 올라갔잖아요. 이 내리는 거 보세요. 잠깐만요. 찾아오시는 길하고 제가 엔터를 한번 칠게요. 치지 않은 거구나. 여기다가 컨트롤 V 치면 컨트롤 V가 외우지 못하시면 오른쪽 눌러서 붙이기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단하게 캡처 도구를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기능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조금 쉬는 시간 갖고 그 뒤에 내용 또 들어가 볼게요. 지금 2시 53분이니까 55분부터 쉰다고 보고 이따 3시 5분에 시작할게요. 선생님 이거 찾아오시는 길하고 이게 저기 약도하고 너무 가까워요. 이거 좀 내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3시 5분에 시작할게요. 가까워요. 찾아오시는 길 뒤에다 컨트롤 놓고 근데 다시 이거를 안 했나 봐. 다시 이거 닫아. 또 이거 내가 닫아요? 네, 커서 네, 안 네, 되면 네, 네. 닫아. 천 닫는다고. 저장 안 하고. 저장 안 하고. 저부터 닫아. 아니 매일 처음부터 닫아야 돼. 내가 처음 지금부터 하는 것부터 닫아야 돼. 순서가 닫기. 아니요. 아니 지금 이제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찾아야지. 아니 컴퓨터. 자, 요거 열었던 창은 다 닫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그냥 닫아도 돼요. 얘도 닫아도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검색하는데 여기 눌러서 그림판이라고 적으시면은 그림판이 열려요. 이게 윈도우즈에서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도구예요. 그림판에서는 실제 우리는 파일의 속성에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사이즈는 여기서 너비와 높이를 적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 이 가장자리에서 끌어서 내가 원하는 너비랑 높이 정도로 맞추셔도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약도 복사했던 거 기억하세요?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된다 했었죠? 한번 컨트롤 V 눌러보실래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V를 누르면 아까 우리 캡처 도구 전 시간에 복사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림만 가지고 가는데 파일은 이렇게 없고요. 지금 그냥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V를 쭉 눌러죠. 네? 그 전에 또 진단 내렸어요. 그죠? 컨트롤하고. 영어로 붙여줘.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컨트롤 V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 치신 분 있으셨다. 얘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얘가 너무 넓어요. 그럴 때 여기 가장자리 가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뜨죠? 이때 넓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지거나 좁아진다 했죠. 얘가 너무 이 종이가 크다. 그럼 종이 가장자리로 가보시면요. 이 종이를 한번 찍어서 보시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나오거든요. 이때 이렇게 조절해서 종이도 필요한 데까지 이렇게 배치해서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림판에다가 약도를 가져와서 늘리니까 깨지네. 그죠? 늘리지 말고 얘를 조절해야겠다. 자, 이렇게 조절할게요. 여기서 약도는 늘릴 수가 없어요. 약도도 늘려봤는데 늘리니까 깨지네요. 이게 늘려봤거든요. 안 그래도 좀 전에 약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늘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다 깨져서 배기 싫게 돼서 약도 늘리는 것보다는 그림판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 이렇게 줄여주세요. 자, 여기 약도에서 내가 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을 여기서 타원을 고르시고요. 윤곽선은 뭐 단색 크레용 마커 뭘로 할까요? 크레용으로 할까요? 채우기는 채우지 말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크레용으로 동그라미 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만 들어가서 윤곽선 이거 깨졌어요. 이전으로 가는 건 컨트롤 Z. 컨트롤 V는 이렇게 얼마나 들어가서 다시 이전으로 돌릴 땐 컨트롤 Z 하시면 돼요. 자, 원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원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가 윤곽선이에요. 윤곽선을 내가 뭘로 그릴 거냐. 뭐 예를 들어 마커로 할 거면 마커를 고르면 돼요. 채우기는 채우지 않을 거니까 채우기 없음. 그 다음 여기 굵기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색깔을 저는 빨간색을 골랐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거는 마커. 마커까지 해서. 윤곽선 고르고 그 다음에 채우기 없고 그죠? 그 다음 크기 내가 원하는 사이즈 맞추고 그 다음 색깔 넣고 크기는 그 두께, 이 외곽선 두께. 그 다음에 색깔 여기서 골라요. 그러고 동그라미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면 되죠. 자, 이번엔 직선을 골라서 1번 출구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까요? 그 다음 또 직선을 골라서 계속해서 여기서 또 선을 그릴게요. 그리고 얘를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딴 데 한번 눌러야겠다. 다시 직선을 눌러서 여기서 끌어다가 이렇게 그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디로 와라 이런 표시를 직선이 됐는데 이거 뭐예요? 여기는 너무 근처라서 표시할 게 없어요. 네, 직선을 누르면서 여기 끌면 돼요. 그리고 이거 먼저 저거 그 다음에 딴 데 눌렀고 다시 여기 직선 눌러서 또 이렇게 끌면 돼요. 직선 하기 전에 요거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는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윤곽선이랑 좀 크기로 할 거니까 동그라미 칠 것을 선생님 직선이 직선 잘 고르셨는데 여기 직선이에요. 맞아. 직선으로 했고 색깔 고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요. 네.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었죠? 네. 딴 데 한번 툭 눌러요. 다시 얘를 그럴 때마다 아 이거 좀 불편한가? 그럼 이렇게 할까요? 잠깐만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요게 뭐냐면은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끌고 이어서 이것도 다각형도 이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쨌든 선을 그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살표로 표시하고 싶은 부분은 다각형 안 되겠다. 이게 채워져 버린다. 그쵸? 선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딴 데 누르고 다시 이걸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표시 지우고 다시 해보고 싶어요. 지우는 거요? 여기 지우개. 지우고. 아, 이걸로 지우면 안 돼. 네, 이걸로 지우면 안 되겠다. 다시 컨트롤 Z. 얘가요, 지금 그림판을 제가 사실 많이는 안 써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 보여드리려고 지금 들어간 거라서. 자, 이거 선으로 이렇게 그렸으면은 지우고 싶으면 컨트롤 Z 해주세요. 지우기를 하니까 뒤에 약도까지 지워져 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Z로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다 뭐라고 메모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 A라고 보이세요? 이게 텍스트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으면 커서를 뭐가 적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전문 그림 프로그램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제약들이 좀 있네요. 네. 딴데 한번 씁니다. 네, 그다음 다시 이걸로 풀어서 아니 선을 해야지. 제가 눌려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뭐가 클릭. 클릭했어. 이거 지우는 클릭했어. 저는 얘는 이제 그림 바깥쪽이니까 이거 지우는 윤곽선. 것 같아요. 윤곽선 옆에 있잖아. 옆에. 윤곽선에서 누르고 제가 없음. 지우는 거예요. 없음 누르고. 그래서 그런 안에는 다음에 지우면 안 돼요. 색깔. 안에까지 하려면 색깔 빨간색 했어요? 응. 지금 이거는 제가 그럼 중복용 그림판에서 가봐요. 중복용에서 나중에 안 돼요? 흑백에서도 안 이용할 수 되는데? 있는 안 나와? 거거든요. 가리면 안 돼. 그래서 빨간색이 안 나와. 이 상태로 이제 저장하면 되는 거. 그렇죠. 저장은 이게 선생님 손이 안 나오는데? 손이 안 나왔어요? 없어졌어요. 손 그려보세요. 다시. 왜 안 나왔는지 알겠다. 자, 윤곽선을 지금 없음을 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네. 단색을 할 거면 단색을 누르고 끌어서 그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끌어서 그리셨어요. 윤곽선 없으면 그래. 그러니까 윤곽선이 없지. 네, 윤곽선이 없죠. 그래서 네. 윤곽선이 없으면 눌러주는 그거 선생님 아까 그거 그러고요. 아니. 없으면 누르는 거 같아. 단색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리시면 이제 그려져요. 이렇게. 윤곽선 없으면 네, 없음을 버리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아까는 안 그려 연결 안 그려주셨는데 지금은 그래. 아니면 연결해서 그린 거 아니야? 따로따로 끊어서 땄다. 그렸어요. 네. 없으면 눌러가지고 이게 안 또 있네. 보이잖아. 이거 붉은 이렇게. 지금은요. 여기는 선택하고 윤곽선을 고르고 단색을 할때 머리만 아 그거 얘기한 거가 마커는 여기에 빨간 색깔 표시를 했던가 그럴 때는 했어요. 했어. 어디다? 빨간색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빨간 색깔 선생님처럼 마커를 한 거라니까. 했고 쓰면 근데 뭐 동그라미 그리고 말도 그러니까 지금 A가 마커에다가 마커 그 그림을 적어놓은 데다가 이렇게 풀어. 네, 저는 좋아요. 선생님 저 동그라미가 이렇게 안 됐어요. 동그라미 마커야 선생님 마커. 아니 꼭 마크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단색으로 해주세요. 단색이요? 동그라미로 해서 네. 여기 윤곽선 그냥 단색이 여기 골라져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마커나 색연필이나 동그라미 모양을 어떻게 그릴까냐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잠깐 네.
자, 그림판에 대해 흥미가 있으신 분은요. 실제 저희 예제 중에 48페이지, 49페이지에는 컴퓨터를 그리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캡처 화면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한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집에서 그려보셔도 됩니다. 자, 많이 넘어갈 거예요. 3D 그림판은 더욱더 안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생략을 할게요. 기능은 신기한데 애들 놀 때만 써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 자, 67페이지. 자, 얘도 이제 닫으세요. 닫을 때 혹시 이거 저장해서 놓고 싶으신 분은요. 파일에서 저장하기 눌러서 아까와 같이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저장하실 분만 하시고 안 하실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자, 스티커 메모 67페이지에 있는 스티커 메모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또 정리 잘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할 수도 있어서 한 번만 좀 소개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검색바 눌러주세요. 여기 검색 눌러서 여기다가 스티커 메모 이렇게 적어도 아마 바로 뜰 거예요. 스티커 메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 메모가 나와요. 얘는 이렇게 끌어다가 메모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메모를 적어도 돼요. 그래서 약간 목록처럼 하고 싶으면 글머리 기호를 눌러서 뭐 오늘의 할 일,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부하기, 방 정리하기, 시장 보기, 운동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놨다가 필요 없어진 것 다 한 것들은 이렇게 잡아서 찍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 메모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얘는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놓을 수도 있고요. 노트의 색깔도 꼭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라 찍어서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설정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하고 싶으면 플러스를 눌러서 새 메모를 추가해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 하실 때 가끔 이제 화면에다가 내가 할 업무들을 좀 적어 놓고 싶으신 경우에 이런 스티커 메모를 활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또 뭐요? 이건 스티커 메모 관리 아니에요. 아니네. 뭐예요? X.